수사를 받던 피의자가 사망하면 수사가 종결됩니다. 수사라는 게 죄를 밝히고 처벌하기 위한 건데 피의자가 없으니 그 두 가지를 다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수사를 계속하자는 측에선 성범죄의 특수성과 피해자가 겪는 고통을 말합니다. 반면 성범죄만 그렇게 하자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고 수사의 실효성이나 피의자의 방어권 같은 법리적인 측면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지난해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을 놓고는 1년째 아무런 토론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박태인 기자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성희롱 사실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피해자에겐 큰 힘이 됐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인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거든요. 사실이 사실의 자리에 제대로 자리매김됐기 때문에 피해자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일터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로펌 대표 변호사를 성폭력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는 그동안의 경찰 수사 기록조차 못 받고 있습니다. 피해가 맞대, 범죄가 맞대 라는 상황에 피해자가 내몰리게 되겠죠. 범죄였느냐 아니면 뭐 합의된 관계였느냐 같은 그런 그 잘못된 편견들에 노출이 되게 됩니다. 수사에 대한 의견만이라도 피해자에게 고지하여 줄 수 있는 관행으로 나아가야 한다. 처벌을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수사를 멈춰선 안 된다고도 주장합니다. 반론도 있습니다. 일반이 죽어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결국 고소인의 주장대로만 과연 그게 실체적 진실에 맞는지는 수사기관에서 오직 성범죄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는 것이 뭐 적절한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다른 범죄와 형평성이 맞지 않고 반쪽짜리 진실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이런 논란이 계속되자 지난해 국회에선 성범죄의 경우 피의자가 사망해도 계속 수사를 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박원순 시장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 사건에 매몰되지 말고 2차 가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이 법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저는 설득을 하고 싶습니다. 가해자가 떠난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에 대해 토론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1년째 제대로 된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이 피해자들은 가해자의 죽음까지 감당하며 고통스러운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JTBC 박태인입니다.